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시사상식 최희서입니다. 오늘도 일상에서 마주치는 궁금증 3가지 시사 키워드로 쉽고 재미있게 풀어볼게요. 중간중간 여러분도 답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도 준비했으니 함께 고민해보면 더 재미있을 거예요. 일부 마이크로플라스틱. 이서, 나 요즘 뉴스에서 마이크로플라스틱 얘기 진짜 많이 듣는데 플라스틱이 그렇게까지 우리 몸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게 잘 안 믿겨. 진짜 우리가 먹는 물이나 소금에도 다 들어있어? 맞아. 실제로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마시는 물, 소금, 심지어 우리가 숨쉬는 공기 중에서도 마이크로플라스틱이 검출되고 있어. 플라스틱이 자연에서 완전히 분해되지 않고 아주 작은 조각으로 쪼개지면서 생태계 전체에 퍼지고 있는 거지. 그럼 그런 미세한 플라스틱이 우리 건강에도 진짜 영향을 주는 거야? 솔직히 그런 게 몸에 들어온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무서워. 아직까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100% 밝혀진 건 아니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내분비계 교란이나 세포 손상 같은 건강 위험이 제기되고 있어. 플라스틱에 포함된 화학물질이 몸에 축적될 경우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 전문가들도 계속 연구 중이지. 최근에는 미세 플라스틱이 신생아 태변이나 모유에서도 발견됐다는 연구도 있어서 더 주목받고 있어. 마이크로플라스틱은 해양 생물의 체내에 축적되어 먹이 사슬을 통해 인간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그리고 크기가 너무 작아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생체 내에서 독성 물질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우려되고 있어. 그래서 정부와 기업들도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캠페인을 진행 중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일회용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선택하는 작은 실천이 필요해. 마이크로플라스틱은 해양뿐 아니라 토양과 대기 중에도 존재해서 다양한 경로로 인체에 유입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해. 여기서 잠깐 퀴즈. 마이크로플라스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으로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 내분비계 교란 2. 세포 손상 3. 단백질 합성 증가. 정답은 영상 끝에서 공개할게. 2부 디지털 세대. 이서, 요즘 우리 세대는 스마트폰이나 SNS 없이 하루도 못 산다는 말 진짜 맞는 것 같지 않아? 나도 가끔 너무 의존하는 것 같아서 걱정될 때가 있어. 맞아. 요즘 10대, 20대는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 인터넷, SNS를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라고 불러. 이 세대는 정보 검색이 빠르고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하는 멀티태스킹에 익숙하지. 근데 그런 디지털 세대가 예전 세대랑 비교해서 가장 다른 점은 뭐라고 생각해? 장점만 있는 건 아니잖아. 맞아. 정보 습득 속도나 멀티태스킹 능력은 확실히 뛰어나지만 깊이 있는 집중이나 인내심이 부족하다는 연구가 있어. 즉각적인 피드백을 원하고 지루함이나 좌절을 잘 견디지 못하는 경향도 있다고 해. 이런 특징 때문에 정서적 미성숙이나 충동성, 집중력 저하 같은 문제도 함께 겪고 있지. 그래도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는 새로운 디지털 도구와 플랫폼을 빠르게 습득하는 능력이 뛰어나. 하지만 정보 과부하와 디지털 피로, 정신 건강 문제로 이어질 위험도 있어. 그래서 전문가들은 디지털 디톡스, 즉 일정 시간 동안 디지털 기기 사용을 자제하는 방법을 권장하고 부모와 교육자들은 청소년들이 건강한 디지털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기술 활용 능력이 뛰어난 만큼 자기조절 능력과 사회적 지원이 함께 필요하다는 말이야. 그럼 여기서 퀴즈. 다음 중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특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요? 1. 즉각적 피드백 선호 2. 깊이 있는 집중력 3. 멀티태스킹 익숙. 정답은 잠시 후에 알려줄게. 3부 기준금리. 이서, 뉴스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다. 미국 연준이 금리를 동결했다 이런 말 자주 나오잖아. 근데 솔직히 기준금리가 오르면 우리 생활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건지 잘 모르겠어. 기준금리는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기본이 되는 금리인데 이게 오르면 대출이자도 같이 오르고 집값이나 물가에도 영향을 주게 돼. 그럼 시중은행의 예금과 대출 금리도 즉시 오르게 되고 결국 가계, 즉 가정에서는 대출이자 부담이 커져서 소비를 줄이게 되는 거지. 그럼 기준금리가 오르면 대출받은 사람들만 힘든 거 아니야? 아니면 우리 모두에게 영향이 있어?
대출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자 부담이 커지고 기업들도 자금 조달이 어려워져서 투자가 줄어. 결국 일자리나 경제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지. 그리고 금리가 오르면 소비가 줄어서 경기가 둔화될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아두면 좋아. 기준금리 변동은 단순히 대출 이자율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 큰 파장을 일으켜. 예를 들어 금리가 상승하면 기업의 투자 비용이 증가하여 신규 사업이나 확장 계획이 지연될 수 있어. 그리고 소비자들의 지출이 줄어들면서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가능성도 있지. 더불어 국제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미쳐서 주요 국가들의 금리 정책 변화는 환율 변동과 자본 흐름에 큰 영향을 주기도 해. 마지막으로 단기적으로는 소비와 투자를 억제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의 안정성과 인플레이션 조절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두면 좋아. 그럼 퀴즈. 기준금리가 인상될 때 다음 중 가장 먼저 나타날 수 있는 경제 현상은 무엇일까요? 1. 대출이자 상승. 2. 소비 증가. 3. 실업률 감소. 이제 오늘의 퀴즈 정답을 공개할게. 1번 문제 정답은 3번 단백질 합성 증가. 2번 문제 정답은 2번 깊이 있는 집중력. 3번 문제 정답은 1번 대출이자 상승. 오늘의 시사상식에서는 이렇게 우리 생활과 밀접한 3가지 주제를 다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시사 이슈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해 드릴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